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제 농업재해보험으로 넘어왔어요. 보험의 이해 부분에서. 근데 이 파트도 역시 제가 무엇을 막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막 이해하셔야 되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네. 보험의 이해에 비해서 약간 분량도 중요도도 살짝 좀 적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좀 짧게 저하고 같이 2차 시험에서는 어떤 형태로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의 산업적 특성,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네.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파트이고요. 네. 쭉 넘어가서 농업 재해의 특성 보겠습니다. 자, 농업재해의 특성을 쓰세요. 이런 거는 사실 15점짜리 말고 한 5점짜리 단답형 나올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가 답이 되겠죠. 이 중에 5개 이상을 쓰세요. 5개를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괄호 넣기도 쉽지는 않은 파트 같아요. 단어가 딱 떨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농업재해의 특성 처음에 불예측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측할 수가 없죠. 불예측성. 그다음에 두 번째, 광역성. 그렇죠. 기상재해는 발생하는 범위가 매우 넓죠. 네, 광역성.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쓰세요 그러면 동시성과 복합성을 하나로 쓰셔야 됩니다. 네, 동시성 따로, 복합성 따로 하시지 마시고 기상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동시에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하고 이 재해가 2차, 3차 피해를 불러일으키죠. 예를 들어 오래 지속되는 장마는 습해, 장마 호우 피해도 있겠지만은 습해, 저온 피해, 병충해 이런 복합적인 피해를 야기한다. 그래서 동시 복합성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불가항력성. 그렇죠. 일반 농가 또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 단체 정도의 규모에서도 사실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것들이 커지죠. 불가항력성. 불자가 되게 들어가네요. 네. 그다음에 피해의 대규모성. 개별 농가는 물론 지자체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어렵다. 크게 차이 있는 용어는 아닌데, 네. 피해의 대규모성. 그다음에 계절성. 사계절이 있는 온대 지역에 속하므로 요즘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분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특정 계절에 특정 재해가 발생을 하죠. 네. 그리고 같은 재해라도 특정 계절에 특정 재해 또 같은 재해라도 계절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네. 농업재해의 특성을 쓰세요. 그러면 불광동에 불 피우개. 네. 유치해도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광동에 불 피우개. 저거 좀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에 이제 그냥 보험이 아니라 우리 처음에 위험했죠? 그리고 보험했죠? 손해보험 넘어왔죠? 더 범위를 좁혀서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과 성격. 왜 농업재해보험이 필요할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걸 뭐 서술하세요 쓰기도 그렇고 딱 떨어지는 괄호 넣기에 알맞는 단어도 그렇고 5점짜리로 5개 쓰는 것도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볼까요? 첫 번째, 국가적 재해 대책과 한계. 일단 농업재해보험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린 지금 농업재해만 하지만 여러분 1차 시험 보신 분들은 농어업재해보험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관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농업재해대책법이 훨씬 전에 있었어요. 이 외에도 관련법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법들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재해로 인한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이지 농가가 이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돼서 받는 농가의 손실, 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필요성이다. 이런 거죠. 네. 여러 법이 있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손실 보전의 한계가 있으므로 재해보험법이 필요하다. 농업재해보험 필요. 항상 타이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WTO의 시대에 살고 있죠. 네. 각국 WTO 협정에 가입한 여러 국가에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WTO 체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방법, 정책 중에 하나가 재해보험이에요. 또 하나가 지불제, 직접 지불제가 있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시스템 중 허용 대상 정책이다. 네. 그래서 사실 저 두 가지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실시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안 할 수가 없죠. 네. 우리만 보호를 안 할 수가 없죠. 여기서 항상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식량은 21세기 최고의 무기이다. 우리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각국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쌀 수출 국가 베트남, 타이, 그다음에 밀 수출 국가 저쪽 유럽 쪽 있죠. 네. 제일 먼저 했던 게 수출 딱 중단시켰어요. 네. 뭐 어찌됐든 네. 그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이래서 필요하다. 네. 허용 정책이니까. 그리고는 조금 전에 봤던 농업재해 자체가 불광동의 불피우기처럼 너무 이런 특수성. 이건 민간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민간이 그냥 위험을 우리 배우셨지만 위험을 인수, 보유할 수도 없는 거고 누구한테 그냥 쉽게 전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농업재해보험이 필요성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 2번 농업재해의 특수성 때문에 정책보험, 국가가 지원해주는 국가가 관여하는 정책보험으로서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네. 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정책보험. 요거는요, 이 밑에 그래프가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할까요? 이것도 사실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뭐 괄호 넣기, 여러분 계속 제가 괄호 넣기, 단답형, 서술형 어떻게 나올까? 우리 계속 그 시선으로 바라보기로 했잖아요. 딱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래프는 한번 볼게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네. 위쪽으로 갈수록 대재해, 거대재해. 밑으로 갈수록 통상적 위험이라고 하는 건 대재해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가로축은 특정 독립적 위험. 우리 위험의 분류 배우셨어요? 이거는 그 피해, 손실, 규모, 심도, 우리 이런 표현 배우셨죠? 그게 범위가 넓지 않고 특정 농가, 특정 지역에만 미치는 그런 위험. 여긴 또 체계적 위험이라고 나왔는데 이 체계적 위험은 또 반대되는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농가, 대부분의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험. 네. 그래프 지금 축 이제 보셨죠? 네.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정부 개입이래요. 정부 개입. 이 그래프 선이. 그러면 대재해, 재해가 크고 재해가 거대 재해고 근데 전체적인 농가나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특정적인 지역이나 농가에 영향을 지금 제한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네, 지금 이렇게 되면 그래도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네. 그럼 여러분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거는 통상적인 위험, 거대 재해까지는 아니에요. 통상적인 위험이고 근데 대부분의 지역, 대부분의 농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에요. 그래도 정부 개입 필요하다. 필요하다. 근데 정부 개입이 여기는 굉장히 크게 필요한 거고 여기는 그 정도까지 크진 않고 네. 이 그래프 보시는 거 뭐 어렵지 않으시겠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괄호 넣기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괄호 넣기 정도. 네. 그러니까 대재해이고 아무리 제한적인 영향을 미쳐도 정부 개입은 필요성이 높아지네요. 네.
통상적인 위험이고 대부분의 농가 지역에 영향을 미쳐도 정부 개입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정부 개입선이 높진 않네요. 네. 근데 그래프가 여러분 지금 이게 이렇게 정비례가 아니죠. 이렇게 굽어져 있죠. 이렇게 굽어져 있죠. 네.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요 위험을 한번 볼까요?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이걸 위에 여러분 동그라미 3번으로 아마 네 여기 설명이 돼 있네요. 동그라미 3번. 지금 말씀드린 게 동그라미 1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말씀드린 거고 자 동그라미 3번 저 파란색 같은 크기 위험이라 해도 특정 품목이나 농가에 한정된다면 정부 역할은 축소된다. 자 이게 뭐예요? 같은 크기의 위험이에요. 같은 크기의 위험, 같은 크기의 위험. 그런데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밑으로 나오잖아요. 그래프 보시는 거 이해되시겠죠? 큰 거대지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일상적인 위험도 아니고 뭐 전체 대부분의 농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딱 가운데로 한번 보세요 한번. 이게 제일 편합니다 이게. 같은 크기의 위험일 때 그래프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정부의 개입은 축소된다. 위에서 말한 동그라미 3번입니다. 뭐 그래프 나오니까 엄청 중요한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찌됐든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그 정책보험으로서의 농업재해보험을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오네요. 네. 별 내용 아닙니다. 보시면 D가 뭘까요? D. 디맨드, 수요라고 하면 되겠죠? 수요. S, 이건 공급에 해당되겠죠? 네. 일반적인 자유시장에서는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야지 이 정도 물량으로 이 정도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질 않는데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냥 민간 자유시장에 맡겨둔다면 이거 한번 볼까요? 수요. 여기 위로 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수량이 많아지는 거고 가격이 높아요. 그러면 수요는 적잖아요. 그쵸? 적잖아요. 수량이 많을 때가 언제죠? 이쪽으로 갈수록 수량이 많은 거예요. 그럼 가격이 낮을 때예요. 네. 그래프 이거 볼 것도 없죠? 네. 아, 가격이 낮을수록 수량이 많아지는구나. 그렇죠. 당연하죠. 수요는. 그에 비해 공급은 어떨까요? 반대잖아요. 공급은. 자, 가격이 낮아요. 그럼 수량이 적어요. 가격이 높아요. 좀 여기 가격이 높잖아요. 수량이 많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서 만나지 않고 점점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농업재해보험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프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해라. 정부가 개입해라.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 디맨드, 수요에 있어서는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해서 가격 부담. 우리 보험의 특성 중에 하나,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있었잖아요. 그걸 만들어줘라. 그다음에 공급에 있어서는 운영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비, 부가보험료, 100% 농작물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하잖아요. 그런 걸 지원해서 너무 가격 신경 쓰지 말고 공급 물량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해라. 네. 여기가 아마 정책보험으로서의 농작물 농업재해보험에 있어서 국가가 근데 여기 농업재해보험이라 하기에는 조금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국가가 작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오네요. 네. 제가 왜 농업재해보험으로서는 조금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농업재해보험 농작물, 가축, 임산물이 있죠. 가축재해보험은 이 시스템이 살짝 달라요. 네. 우리 가축재해보험에서 말보험료 이런 거 하실 때 그쪽은 뭐 순보험료의 몇 %를 정부가 지원하고 부가 100%, 이 시스템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네. 살짝 다르지만 우리는 이 부분대로 네. 위에 있는 내용이 그냥 두면 만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라. 정부 개입의 방법은 두 개 나왔네요. 농가부담보험료, 부가보험료 지원. 네, 그 내용입니다. 넘어가고요. 과거에는 저 그래프가
수요와 공급선이 만나지 않는 그래프를 시장 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시장 실패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론서에서 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본 건 농업재해의 특성, 농업재해보험은 왜 필요한가? 정책보험으로 가야 되겠구나. 정책보험으로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이런 걸 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시험에 유력하게 나올 만한 건 앞부분에서 봤고요. 자, 이번에는 농업재해보험의 특징 중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징으로 가는 겁니다. 가축재해보험의 특징은 뭐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동그라미 1, 2, 3, 4, 5, 6, 7번까지.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징을 5개 이상 쓰세요. 가능하겠네요. 네. 뭐 그렇게 좋은 문제가처럼 보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단답형으로 쓰세요. 이건 괄호 넣기는 좀 그래요. 그렇죠? 네. 괄호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보험 대상재해가 자연재해다. 물론 뭐 조수의 화재도 있지만 일단 자연재해만. 네. 자연재해다. 그렇죠? 여기 뒤에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네. 그다음에 손해평가가 어렵다. 네. 여러분 공부도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도 자연재해와 작물이잖아요. 생육 단계가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손해평가가 어렵죠. 어렵죠. 자, 그다음에 밑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국가가 재보험을 운영한다. 네. 만약에 국가가 재보험 운영하지 않으면 민간보험 회사에서 이거 안 맡을 거예요. 그렇죠? 국가 재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됐죠?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거 볼까요? 단기 소멸성 보험이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1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짧게는 한 4개월, 길게는 3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어찌됐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는 건강보험, 생명보험 이런 것처럼 장기보험이 아니라는 거. 단기 소멸성 보험이다. 네. 대체로 1년 미만의 재보험을 국가가 들어준다. 단기 소멸성 보험이다. 자, 자평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지금 암기 하는 거예요, 같이. 네. 여러분이 좋은 암기 팁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가 곤란하다. 네. 사실 일반적인 우리 보험을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건강보험, 뭐 생명보험, 개개인에 따른 위험도가 평가가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를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마르고 닳도록 지역별, 보통 약간 영업률. 그 지역의 단위가 살짝씩 뭐 차이는 있지만 지역별. 어떤 특정 농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위험이 낮은 계약자, 높은 계약자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것도 특징이죠. 지금 뭐 하는 거죠?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징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네. 경제력에 따른 보험료 지원을 일부 차등을 둔다. 근데 사실 여기서 예를 들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예를 드는 게 말보험료예요. 고가의 말, 비싼 말은 보험료를 4천만 원을 기준으로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등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외에는 글쎄요, 뭐 고개를 끄덕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경제력에 따른 보험료 지원을 일부 차등하고 있다. 차등을 두고 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물보험이고 손해보험이다. 농작물이라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물보험이며 손실을 보전하는 손해보험. 우리 지금 위험, 보험, 손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험의 목적이 물보험이다. 피보험이 이게 있으니까.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징을 뭐 지금 동그라미 7개 나오니까 이 중에 뭐 5개를 쓰세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는 암기를 두자고요. 자평재단, 차차 물손 넘어가겠습니다. 이 포인트들에 정리해 놓고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농업재해보험은 이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갖고 농가가 들었어요. 가입을 했어요. 그럼
어떤 기능을 할까요?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까요? 이건 또 딱 떨어집니다. 네. 저는 위에보다는 여기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작은 제목이 답이 되겠죠. 네. 자, 보겠습니다. 재해농가 손실 회복. 그렇죠? 이것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다른 여러 대책법이 많아도 아까 봤죠? 재해농가의 경제적인 손실을 회복시켜준다. 네. 손. 여기다 쓰겠습니다. 손. 그리고 자,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계속 나와요. 안정적인 식량 공급에 기여한다. 그렇죠. 농작물 재해보험이 뭐 가입하시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은 게 사실이지만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농업에 기여하는 부분 굉장히 커요. 농업이 유지되는 부분도 굉장히 크고. 그렇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농업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우리도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겠죠. 네. 손지안 씨가 있습니다. 아이고. 손지안. 다 지워버렸네요. 다시. 손지안 씨가 있어요. 네. 여기 손, 밑에 지안. 자, 이분의 직업은 안경사입니다. 자, 볼까요? 농업정책의 안정적인 추진.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규모가 확정되죠.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죠. 네. 보다 안정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 네. 1조를 넘어설 것 같아요. 연간 1조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직업이 손지안 씨의 직업이 안경사라 말씀드렸죠. 농촌 지역의 경제 및 사회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요. 네.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 수입 안정 보장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대폭적으로 가입 품목도 좀 늘리고. 네. 그다음에 이 안경사분이 손지안 안경사의 재해 대비 의식 구취. 아까 한 거. 네. 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 가입한 농가 아무래도 차이가 크겠죠. 네.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그냥 뭐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는 거고. 근데 옆집은 가입했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전을 많이 받죠. 네. 가입률이 실제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초창기보다는. 아직 품목, 특히 가축 같은 경우에는 그 부문별로 차이가 좀 많기는 하지만 네. 뭐 소보험 이런 것도 거의 뭐 90% 다 넘어가고 이제 농작물도 많이 가입률이 올라왔습니다. 홍보활동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1차 시험에서 관련 내용 막 배우잖아요. 그렇죠? 됐습니다. 네. 손지안 안경사의 그다음 어디 있을까요? 투자 여기 있네요. 농업 투자의 증가. 네. 감소한 위험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자기 농업 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있어요. 농가의 신용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금융기관에 어차피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네, 피해가 발생을 해도 그 농작물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니까 금융기관에 농가의 신용을 보증할 수 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는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손지안 안경사의 투신 이게 뭐라고요? 농업재해보험의 기능 5개를 쓰세요. 여기는 사실 괄호 넣기 나올 게 없잖아요. 그냥 쓰는 거 나올 거잖아요.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농금원 이론서 1과목 쪽에 앞부분은 다 끝났어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실질적으로 각 보장 방식과 각 부문에 녹아있는 내용이고 이제 2권으로 넘어오면 2권은 조사 방법 그리고 어떻게 보험금 피해율을 산정할까 이거잖아요. 즉 손해평가에 관한 그 앞부분에 손해평가란 하고 간단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크게 뭐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 없고
크게 볼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네. 요거는 1차 시험에서 농업재범 법령과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겠죠? 네. 손해평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다 이제 보셨고, 농업재범에서 손해평가의 의미, 네. 자, 보험금 결정한 손해평가는 보험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유지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초 또 통계 자료가 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네,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네, 여기 농작물 농업재해보험 제도 자체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하다. 네.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다 1차 관련 내용이죠. 자, 손해평가 업무의 중요성. 글쎄요, 이렇게 지금 1, 2, 3 있긴 한데 여러분이 보셔도 이 부분에 출제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죠? 네. 그래도 손해평가 업무의 중요성을 쓰세요. 그러면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선의의 계약자 보호, 보험사업의 건전화를 쓰셔야 되겠죠. 한번 하위 내용들은 읽어보시고 손해평가 체계해 보겠습니다. 해당 관련 법들이 나와 있고요. 재보험법, 시행령, 1차에서 지겹게 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 요령, 뭐 이런 게 관련 법령이더라. 자, 손해평가의 주체 또 우리 손해평가사 하지 마시고 장관하고 약정을 체결한 재보험 사업자이다. 네. 그죠? 재보험 사업자. 재보험 사업자는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그 밖에 전문가를 이런 건 가로넣기 나올 수 있겠네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여러분 이미 다 평가인, 평가사, 사정사라는 존재는 아실 텐데 여기 위촉하여 오면 여기 괄호넣기 1번에 사정사, 평가사 넣으면 틀린 답 되겠죠. 네. 이런 거 이제 괄호넣기로. 여긴 2번, 3번은 뒤바뀌어도 뭐 상관이 없겠지만 네. 그렇죠. 이 세 사람에게 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재보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보험 모집 및 손해평가 등 이런 거 괄호넣기. 네. 재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 과목 앞부분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죠. 네. 1차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네. 자, 조사자의 유형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가인, 죄송합니다. 평가인, 평가사, 사정사. 네. 평가인 아까 보셨듯 위촉, 평가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정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그죠? 보험업법. 네. 여기 있네요. 평가인, 위촉, 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평가사. 네. 그다음에 사정사,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근데 보험업법에 따라 또 나옵니다. 재보험 사업자 및 아까 위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 뭐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다. 네. 보조인의 존재가 참 뜨거운 감자죠. 네. 운영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네. 이제 살짝 충돌이 되는 내용이 이제 뒤따라 나옵니다. 손해평가 과정. 사실 지금까지 손해평가 개요에서는요. 이렇게 괄호넣기 우리 같이 보시면서 체크한 거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나온다면 여기 타이틀 파란색 여기 1, 2, 3, 4, 5, 6번 중에 뭐 어느 하나만 한다면 뭐 쓰세요 뭐 이렇게 순서 네.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사고 발생 통지 그죠? 그러면 글쎄요 전산 입력하고 손해평가반 구성하고 현지조사 결과 전산 입력 여러분이 나중에 제일 귀찮아하실 거 현지조사 검증조사에 대한 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런 순서 아닐까 싶습니다. 이따 또 하나가 나오죠. 네. 사고 발생 통지 한번 보시고 여기도 괄호넣기 나올 수 있겠죠. 사고 발생 보고 전산 입력 뭐 이런 거 보험사고 여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뭐 관련 내용 나오겠죠. 네. 그리고 손해평가반 구성 보험사고 접수되면 생육 시기 품목 재해 종류 등 지금 괄호넣기 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사 내용 결정하고 지체 없이 손해평가반을 구성한다. 여러분 이거 제가 정오표를 수정해서 올려놨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손해평가 요령이 개정된 거를 2차 이론서에서 반영을 못했었는데 25년도 농금원 이론서에는 개정된 손해평가 요령이 반영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조사자 1인 요거 빼버리시고 이거 빼버리시고 네. 평가사, 평가인, 사정사로 구성되며 5인 이내로 구성된다. 1인 이상 포함하여 이건 이제 없는 거예요. 네. 요거 빼버리세요. 빼버리세요. 평가인, 평가사, 사정사 등으로 구성되며 5인 이내로 네. 보조인을 위촉하여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음. 네. 재보험 사업자가 위촉할 수 있다라고는 했는데 보조인을 네. 손해평가반에 구성되느냐? 지금 법령상으로 보면 반에 여기 보조인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죠. 네.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 단위별로 그렇죠? 우리 1차 시험에서 평가 단위 많이 나오죠. 뭐 농지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현지조사 내용은 품목, 보장 방식, 재 종류에 따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에서 괄호 넣기 나오면요. 이거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다 맞추시기 힘들 거예요. 가능성이 이렇게 확률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자, 그다음에 현지조사 및 검증조사. 네. 조사 주체 쭉 나오고요. 조사 방법 한번 보시고 밑에 현지조사 내용. 자, 이 조사의 구분 쪽을 좀 신경 써 주세요, 여러분. 자, 조사의 구분, 조사 단계에 따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본조사, 재조사, 검증조사로 구분한다. 네. 그리고 조사 범위를 기준으로 전수와 표본조사로 구분한다. 자, 범위 나오면 전수, 표본, 단계 나오면 본조사, 재조사, 검증조사. 네. 자, 본조사. 뭐 여기 해놓고 여기 괄호 넣기 할 수 있겠죠. 뒤에 문장을 제시해놓고 네. 보험 목적물에 대해 손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곧바로 실시하는 조사. 자, 재조사. 여기도 괄호 넣기 나올 수 있겠고 비실시된 조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다시 한번 여기 답이 다 있네요. 근데 이의를 어떻게 제기해야 하나 봤더니 밑에 나와 있죠. 뭐 7일 이내에 뭐 증빙하는 서류, 사진을 제출하면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네. 재조사, 검증조사 다 1차 내용이죠. 쭉 보시고 손해평가 결과를 이미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해서 이런 거 괄호 넣기. 조사의 구분은 살짝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품목별 현지 조사의 종류. 우리 보장 방식에서 다 다루죠. 다 다루는데 여긴 살짝씩 단어 표기 이런 게 좀 다르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짜증 나시죠. 그렇죠? 네. 볼게요. 품목별 현지 조사. 보장 대상 위험의 범위가 종합이냐 특정 위험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작물의 생육 전체 기간의 각 단계별로 조사하는 거 과수사종. 손해 발생 시에만 조사하는 거 이외. 그럼 여러분이 수확전 착과수 조사, 농업 수입 보장이 포도, 수확전 착과수 조사, 과중 조사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괄호 넣기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의무조사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다음에 품목별 현지조사 종류도 단계별로 조사해야 되는 거 과수사종. 손해 발생 시에만 그 외의 네, 계속 똑같습니다. 네. 괄호 넣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해평가 기본 단계 업무 흐름이 있는데 이 조사 절차 5단계 보실까요? 요거. 글쎄요.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파트에서 굳이 나올 만한 걸 찾아본다면 이런 괄호 넣기나 이 중에 뭐 이런 거 괄호 해놓고 네, 이런 거 괄호 해놓고 쓰는 거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단계 뭐 여기 신고 뭐 전산 등록 이런 거 빼놓고 1, 2, 3, 4, 5단계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 우선적으로 공부하실 파트는 아니에요. 물론 앞에 농업재해의 특징, 농업재해보험의 기능 뭐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뒷부분은 다른 거 다 하시고 마지막에 보셔도 충분하신 내용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